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강의 행복한 100세 박소연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죽는 것을 웰다잉이라고 하죠. 고령화 시대 이런 웰빙과 웰다잉 열풍에 이어서 최근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늙는 것을 지향하는 웰에이징입니다. 아마 이런 멋지고 건강한 모습은 누구나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TV 강의 행복한 100세에서는 아름답고 행복하게 늙어가기 위한 100세 시대 웰에이징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84번째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호박이 성형외과 원장 반재상입니다. 저는 어느덧 성형외과 의사가 된 지도 20년이 지났고요. 제 전공은 주로 주름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젊어지는 동안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오늘의 강의 주제도 이 100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생활 속에서 성형외과 수술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간단한 것을 실천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동안의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얼굴만 젊은 게 아니고 신체도 젊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몸이 젊어지는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이 우리가 동안의 얼굴을 만들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시간하고, 두 번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거의 10,000명의 5, 60대 사람을 분석을 해서 올바른 식습관에 관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웰에이징 할 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운동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운동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신체의 노화가 진행되지만 우리 신체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이 결국 노화가 돼서 점점점 운동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천천히 늙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올바른 운동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둥이 186쌍을 우리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는 그냥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쌍둥이의 얼굴이 변하는 거죠. 그럼 어떤 요인들이 이 쌍둥이를 젊게 하고 어떤 요인들은 이 쌍둥이를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할까? 이런 거에 관한 재미있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두 분이 어릴 때는 동일한 얼굴이셨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점점점 변하게 됩니다. 재밌는 사진은 자,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분이 분명히 더 어려 보이죠. 그러면 어떤 요인이 과연 이 왼쪽에 있는 분을 어려 보이게 했을까요?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표정에 있습니다. 자, 제가 얼굴 근육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얼굴은 점점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얼굴 근육을 먼저 말씀드리면 얼굴 근육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상안면부 얼굴, 그러니까 눈 윗부분의 얼굴이죠. 근육이죠. 두 번째는 가운데 부분, 이 광대 앞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마지막은 이 턱 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들한테 재미있는 약간의 별명을 붙였는데요. 동안 근육과 노안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근육은 우리가 동안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은 발달하면 얼굴을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요. 그리고 이 아래쪽 근육, 이 턱 쪽에 있는 근육은 노안 근육인데 이 근육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얼굴이 이렇게 변합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 그리고 입꼬리가 처지고 입 주변에 주름이 많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좀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안면부 근육, 이게 바로 동안 근육인데요. 동안 근육에는 어떤 근육이 있을까요? 4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자, 먼저 콧망울을 이렇게 올리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술을 올리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입술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죠. 그리고 큰 광대 근육과 작은 광대 근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근육은 결국 입술 전체를 올려주고 얼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을 발달시키면 자연스럽게 어려 보이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어릴 때 아기들은 이 근육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볼이 통통하고 전체적으로 귀여운 인상과 입꼬리가 올라간 듯한 얼굴을 갖는데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우리는 그 근육을 점점 안 쓰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점점점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꺼지게 되고 납작하게 되고 그리고 입은 점점 처지고 입 주변에 주름이 생기게 되죠. 다음 노안 근육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안 근육은 크게 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턱끝 근육입니다. 턱끝 근육이라서 이렇게 입을 다무시면 이 주변에 호두씨처럼 이렇게 쏙쏙쏙 들어가게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꼬리 내리는 근육입니다. 이렇게 입꼬리가 내려가죠. 그 다음에 입술을 내리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랫입술을 내리는 근육. 마지막으로는 이 턱 쪽에 넓은 근육이 있습니다. 넓은 목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발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근육이 발달한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하는 마리오네트 라인이라고 하는 주름이 생기고 입꼬리가 처지고 전체적으로 빠른 얼굴 처짐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이라면 17시간 정도는 깨어 있습니다. 한 7시간 정도는 잠을 자고 있고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분, 20분 그냥 웃는 연습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평소에 어떤 표정을 짓고 사느냐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를 한다든가 TV를 본다든가 이런 많은 시간들이 있죠. 그럴 때 자기 표정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어떤 표정, 어떤 근육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노안 근육을 많이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아래쪽 근육을 긴장을 많이 안 하시고 가능하면 노안 근육을 덜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입 주변에 긴장을 푸셔야 되는 겁니다. 자, 입을 평소에 많은 사람을 보시면 입을 평소에 이렇게 다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물고 있는 순간 이 노안 근육은 굉장히 힘을 주게 되고 이것이 쌓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근육이 발달하게 되죠. 그러면 입꼬리가 처지고 입 주변에 주름이 많이 생기고 얼굴은 빨리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 운동의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입을 살짝 벌리시고 평소에 어떤 일을 하시던지 간에 입에 긴장을 푸시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게 됐을 때 두 번째 동안 근육을 우리가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입을 벌린 상태에서 살짝 위에 힘을 주는 겁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그시 하시면 됩니다. 살짝. 자, 이렇게 할 때 이런 운동을 전혀 안 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제가 환자분들 많이 시키는데 어렵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속으로 발음을 해보시면 됩니다. 라는 발음을요. 살짝. 지그시요. 키포인트는 입을 벌리고 하시는 겁니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되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입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살짝 이 광대 앞쪽에다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아래쪽 근육은 힘을 안 쓰고 위쪽 근육이 점점점 발달하는 거죠. 이 두 근육은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아래쪽 근육이 발달하신 분들은 위쪽 근육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같이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 근육에 힘을 빼시고 위쪽 근육을 지그시 운동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입을 다문 상태에서 운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처음에 제가 운동을 시켜보면 한 달, 두 달은 많이 힘들어 하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능한 한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가능한 한 자주. 생각날 때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입을 살짝 벌리시고 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환자분들한테 제가 시켜보면 너무 저를 바보같이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 시간에 살짝 입을 벌려주시면 그게 바로 동안 운동의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 쌍둥이 연구를 했는데요. 어떤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역시 자외선입니다. 햇빛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광노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햇빛을 많이 보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햇빛에 의해서 우리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층에 있는 진피에 있는 콜라겐 양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수분도 줄어들게 되고 색소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자외선을 피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중요한 미치는 요인은 역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흡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흡연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대충 10년 정도 담배를 피우면 한 2살, 2.5년 정도는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도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평소에 우리가 보통 알코올 섭취량이 소주 기준으로 따졌을 때 반병 정도 이상을 꾸준히 마신 분들은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50대가 되면서 갱년기가 찾아오는데요. 아무래도 호르몬 양이 줄어들게 되면 호르몬은 진피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진피층의 콜라겐 양을 감소시키게 되죠. 호르몬 보충요법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 보충요법을 받은 사람들의 피부가 훨씬 더 콜라겐 양도 풍부하고 피부가 더 주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르몬 보충요법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무조건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젊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40세까지입니다. 40세까지는 적정 체중,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체중이 있죠. 좀 날씬해 보이는 그 적정 체중은 뭐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적정 체중보다 40세가 넘어가면 한 4에서 8kg 정도가 더 나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어려 보였다는 거죠. 특히 55세가 되면 8kg 정도는 최소한 더 나가 주셔야 더 어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하는 다이어트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저희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재미있는 논문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10,000명의 5, 60대를 상대로 해서 건강한 그룹과 건강하지 않은 그룹이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게 분석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사람들 여기서 이 논문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로 분석을 했느냐? 신체적인 건강은 당뇨병과 고혈압 같은 그런 만성 질환들을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지 기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 건강도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군과 건강하지 않은 군들이 어떤 식습관이 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군들은 평균 2.2회의 과일을 섭취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과일 양은 한 컵 정도, 그러니까 200cc 정도의 분량입니다. 1회에. 그래서 2.2회의 과일을 섭취한 군들이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채소는 평균 그 즙으로 먹어도 되는데요. 2.8회 정도를 섭취한 군들이 더 건강했다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이게 탄수화물 섭취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탄수화물을 섭취할까? 우리 보통 도정을 합니다. 이거는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쌀이나 아니면은 밀을 도정을 해서 이렇게 벗겨내고 먹죠. 그러나 역시 통곡물을 하루에 한 컵 정도 먹은 그런 군이 훨씬 더 건강했다는 거죠. 또 견과류는 우리가 아몬드 두 개 정도밖에 해당 안 됩니다. 2.8g이면 그 정도를 먹은 사람들이 더 건강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콩인데 콩은 그렇게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7분의 1컵 정도 먹은 분들이 더 건강했습니다. 또
이거는 지방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한 군들이 훨씬 더 건강했다는 거죠. 가장 안 좋은 것들은 흔히 말하는 인스턴트, 과자 같은 그러한 음식에서 섭취하는 트랜스 지방을 섭취했을 때 가장 안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건강한 우리가 습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금연, 그리고 낮은 비만도, 그리고 높은 신체 활동량을 가진 분들이 군들에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0세 시대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운동입니다. 다들 나이 드시면 운동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올바른 운동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토콘드리아라는 재미있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 있는 아주 작은 기관입니다.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을 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결국은 에너지를 생산해야지 저희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어서 자꾸 피곤하고 그리고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소 섭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계단을 오르면 숨이 많이 차다든지 달리기를 잘 못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은 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하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우리가 깨워줄 수 있는가, 이런 운동법이 있을까? 메요 클리닉이라는 곳에서 아주 재미있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운동을 할 때 보통 우리들은 뭐 예를 들면 많이들 걷습니다. 걷는다든지 또 근력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어떻게 했을 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이 메요 클리닉에서 제시한 운동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군에서는 근력 운동만 시켰고요. 어떤 군에서는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하고 조금 쉬고,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하고 조금 쉬는 고강도 인터벌 유산소 운동을 했습니다. 자, 근력 운동을 한 군에서는 물론 근력이 좀 증가하는 정도와 전체적으로 운동 기능이 향상되는 것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소 섭취량이 늘고 우리의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결정적인 요인은 결국 고강도의 인터벌 트레이닝이었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운동을 시켰는지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을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월, 수, 금은 사이클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은 트레드밀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자, 사이클링은 어떻게 운동을 했느냐? 본인이 90% 정도의 심박수죠. 여기서는 90%의 운동 부하로 했는데요. 90%, 그러니까 굉장히 숨찰 정도겠죠. 이렇게 4분 정도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3분 동안은 가볍게 하고 5분을 쉬고, 그러면은 총 12분 정도를 운동하게 되고요. 이거를 곱하기 4회 하면 48분 정도의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트레드밀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10분 정도는 가볍게 이렇게 걷는 그런 연습을 하고, 그리고 45분 정도는 한 70% 정도의 운동 부하를 하면서 좀 약간 힘들게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5분간 휴식하고, 이 기간은, 운동 시간은 거의 1시간 정도였습니다. 이랬을 때 고강도 인터벌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에서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활발하게 증가를 하면서 결국 운동 기능이 점점점 노화가 되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저강도로 이렇게 오랫동안 걷는 그런 운동이나 아니면 근력 운동만 하시는 것보다는 자기가 숨찰 정도로 어느 정도 그런 운동들을 좀 병행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신체 기능의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100세 시대에 동일한 속도로 나이가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고 천천히 나이가 드실 수가 있고, 어떤 분은 급격히 나이가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정 중요합니다. 표정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근육을 많이 쓰시는지, 그게 우리의 얼굴을 결정한다는 거죠. 나의 인상도 결정하고 나의 젊은 얼굴도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과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도 가능하면 자외선을 피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위주로 주의할 것들은 주의하면서 피할 것들은 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식,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지만 지키기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지키시면 건강한 식생활과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건강한 얼굴을 유지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운동을 할 때도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적당히 섞어가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더 건강하게 나이가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100세 시대 우리가 건강하게 나이 드는 거 간단한 생활 습관으로 우리가 천천히, 어차피 나이가 드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천천히 건강하게 우리가 자기 얼굴도 젊게, 몸도 젊게 그렇게 나이가 드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형외과 전문 의사인데 꼭 성형수술을 해야지 젊어지는 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간단한 것들을 통해서 이 100세 시대에 웰 에이징, 건강하게 나이가 드시면서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젊고 활기 있게 사실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웰 에이징은 나의 노력과 의지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아름답게 늙는 웰 에이징의 첫걸음은 올바른 음식 섭취 그리고 운동하는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다 활력 넘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오늘부터 웰 에이징을 위한 도전을 시작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